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 다문화 변화 속에서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방향, 뭐랄까 비즈니스 원리를 접목해서요. 좀 폭발적인 효과를 내보자는 그런 구상인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이주민 비즈니스 선교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자료였죠. 핵심은 기업가의 역량, 그러니까 비즈니스 노하우를 선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심을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시작부터 기존 방식에 대한 좀 날카로운 지적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자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은 사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세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아, 상당히 직접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노하우 있잖아요. 뭐 물류, 마케팅, 재정, 사람 관리 같은 거요. 이런 게 선교의 효율성이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선교사 역할이 강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이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근데 뭐랄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선교를 한다. 이게 좀 그분들의 어떤 기업 가족 목표랑 선교적 정체성 사이에 갈등은 없을까요? 자료에서 그런 부분도 다루나요? 직접적인 갈등 언급보다는요, 그분들이 가진 실무 능력이나 네트워크를 선교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쓰자, 이런 쪽에도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선교의 엔진으로 보자는 거죠. 아, 엔진이요? 그럼 그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글로컬 교회인 것 같습니다. 글로컬 교회요?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로컬이면서 글로벌하다?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로컬이 자기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좀 더 넓게 글로벌, 기업 같은 외부 자원이랑 협력하자는 거죠. 자료 표현대로라면 내가 못하지만 여기서 하면은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 각자 잘하는 걸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플랫폼이군요. 그렇죠. 기업의 실행력이랑 교회의 비전이 만나는 지점인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실행력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류사업 경험자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예전에 그 실버택배 모델이라고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 내 배송 맡았던 거요. 그것처럼 교회 어르신들이 이주민에게 물품 배송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이걸 선교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아, 물품 배송으로 관계를 시작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라스트 마일 배송 시스템이랑 타겟 마케팅을 연결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으로 특정 이주민 그룹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예를 들어 뭐 특정 국가 식료품이라든지 아기용품이라든지요. 그걸 마지막 배송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뭐 관련 상품 판매까지도 연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류하고 마케팅하고 물려 있잖아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되게 실질적이네요. 물품 전달이 그냥 봉사가 아니라 관계 형성과 필요 충족의 통로가 되는군요. 근데 이런 활동들 결국 돈이 문제잖아요. 재정적인 피가 돌아야 돼. 이런 강한 표현도 있었다면서요. 지속 가능한 모델은 뭔가요? 네, 그 점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단순 기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기업이 매출이나 수익의 일부, 뭐 10분의 1 정도를 이 플랫폼에 기부하면 참여하는 교회나 다른 기업들이 그 기업 물건을 써주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아, 서로 돕는 구조네요. 네, 일종의 선순환 구조, 뭐랄까 상생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죠. 그럼 재정적으로 좀 더 자립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고요. 물론 기도 후원자 매칭 같은 영적인 지원도 같이 가고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참여 주체들이 서로 엮이면서 같이 성장하는 구조라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국내 활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해외 연계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뤄진 거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자료에서는 첫 번째 동력은 해외에서 가장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해외에서요. 어떻게 연기하는 건가요? 핵심은 한국에 오기 전에 현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같은 곳에서 미리 한국어 교육,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걸 취업이랑 연계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와서 적응하는 거나 신앙 성장에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아, 입국 전부터 준비를 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입국 후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뭘 필요로 하는지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랑 실제 직무 교육을 같이 해서 사회 적응도 돕고 기업 생산성도 높이고
뭐 양쪽 다 좋게 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단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네요. 그리고 여성 사역을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여성의 변화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료에도 여성들이 변화하면 남편도 변화하게 되고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니까 더 큰 일이니까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파급 효과 때문이군요. 네, 여성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게 결국 가족 전체, 더 나아가 공동체 변화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죠. 정말 다각도로 고민한 플랫폼이네요. 근데 이런 큰 그림,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문제도 많을 텐데요. 자료에서도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계속 강조한다면서요? 네,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재정이나 인력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똑바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단순한 아이디어 구상이 아니라 진짜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는 의지가 엿보이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 이주민 선교라는 영역에 기업의 효율성과 시스템 사고를 접목하려는 시도 정말 혁신적이고 또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기업의 자원, 교회의 열정, 또 이주민의 실제 필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엮으려는 플랫폼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요. 글쎄요, 이주민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전체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화 과정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신앙과 비즈니스의 만남, 또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는 뭘지, 또 어떤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